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수사국장 윤승영입니다. 지난달 설치된 경찰청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장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전세 사기는 뭐고 또 지금 얼마나 피해가 심각합니까?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전세 사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서민들의 어떤 전 재산을 잃게 하는 범죄입니다. 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으로부터 전세 대출금까지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이상을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어떤 전통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개인이 과거에 모아놓은 그런 돈을 잃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까지 자산 잡히게 되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리 인상,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런 가능성 때문에 부동산 어떤 매매가보다도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그리고 또 일부 분양 대행사, 브로커들이 짜고 조직적으로 그 범행을 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의 어떤 전세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 또 이제 부동산 하락 가능성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지금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그동안에도 사기 범죄 유형 중에 하나로서 전세 사기를 계속 단속을 해왔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95명을 검거했고 2020년에는 157명, 지난해에는 7개월 동안 243명을 검거를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세부 주택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검거 인원은 다세대 주택이 251명, 오피스텔이 108명, 아파트가 79명, 단독주택이 19명 순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은 집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77명, 위임 범위 초과가 55명, 무엇보다도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을 속인 사례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전세 사기 그래프를 통해서 본 것처럼 계속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전세 사기 유형도 다양해졌잖아요. 대표적인 게 깡통 전세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최근 3년간 검거했던 전세 사기 주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 투자 보증금 편취, 그다음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그다음에 실소유자 행세와 같은 권한 없는 전세 계약, 허위 보증보험 등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깡통 전세인데요. 깡통 전세는 부동산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도 낮거나 또는 이제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 압류 등 선순위 권리를 숨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없다고 속여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경매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이 처분될 때 보증금을 이제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자본 갭 투자 유형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 유형은 최근에 이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어떤 조직적인 전세 사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양 대행사라든가 부동산 중개인, 브로커, 건축주, 임대 명의자 이런 여러 명들이 사전에 미리 공모를 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 그림에 보듯이 시세 1억짜리 미분양된 실축 빌라가 있다고 할 때 임대 명의자가 건축주로부터 이를 매입을 하면서 주변 시세를 잘 모르는 주로 청년 세대 임차인들한테 3천만 원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1억 3천만 원으로 더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차액 3천만 원은 공모자들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해서 서로 분배해서 나눠 갖는 이런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임차인들의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고요.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이런 수법으로 임대 명의자들이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네. 수십 채, 수백 채 이상 마구잡이로 매입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수로 많고 또 보증금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는 제도권 은행도 있었는데 이런 유형도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모를 해서 금융기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실제로는 그 전세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전세 계약서를 짜고 이제 가짜로 작성을 해서 은행에 제출한 다음에 전세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분배해서 나눠 갖는 수법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임차인도 피해자가 아니고 공범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금융기관의 전세 대출금은 사실상 어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자금 성격이 강한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기금이 소진된다든가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이 깡통 전세, 무자본 갭 투자, 제도권 은행까지 세 가지의 이제 전세 사기 유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피해자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2030 세대도 많고요, 또 신혼부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예,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주택 유형을 보면 아까 그 통계상으로 보셨지만 예. 주로 다가구 주택이 많고 보증금의 어떤 피해 금액도 보면 주로 2억 원에서 3억 원대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20대, 30대 청년층들이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은 건데요. 그리고 청년층과 같은 그 사회 초년생들은 법률과 부동산 지식, 또 경험 이런 경우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부동산을 판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 그 청년층에게는 그 전세 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인생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활동해야 될 시기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전세 사기 사례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전세 사기 관련해서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자본 갭 투자 보증금 편취 유형 요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미분양된 신축 빌라 수백 채를 한 명이 매입을 해서 매입 대금이 전혀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무자본으로 매입을 하고 세입자를 51명한테 보증금을 1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분양 대행사, 중개인, 임대 명의인이 수수료,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안인데요. 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자금 없이, 자본 없이 명의만 제공한 임대인이 리베이트로 한 12억 원을 수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다음 사건은 2019년에 전북청 익산경찰서에서 했던 사건입니다. 원룸 17개 동, 룸이 아니고 동입니다. 17개 동을 매수한 임대사업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113명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그 임대사업자 4명을 검거, 구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학 초년생들한테 큰 그 피해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이 전세 보증금 편취한 보증금으로 또 상가,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최근에 단속한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예, 올해 최근입니다. 올해 네. 그 8월 달에는 울산에 있는 동부경찰서에서 전세 사기 일당 2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SNS로 이제 모집을 해서 예.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온라인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15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서로 나눠 가진 가로챘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그 금융기관 전세 대출금 사기 유형입니다.
브로커들이 중심이 돼서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하고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런 사기 조직들은 결국 가짜 전세 계약이 탄로가 날 것을 예상하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한 다음에는 도주하거나 잠적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대포폰 추적해서 3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결국 28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요. 요즘에 또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법도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연말까지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올해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경찰청에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하고 경찰서에다가도 TF를 구성을 하고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경찰서 지능팀과 같은 어떤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수사팀 296개 팀 1,681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네.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도 기자회견에서 전세 사기 의심 자료를 신속히 분석을 해서 집중 수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단속만큼이나 중요한 게 예방 대책일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민사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국토교통부와 같은 그 유관 정부 부처하고 긴밀하게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전세 사기 의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관계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통보해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단속의 예방 활동까지 하려면 굉장히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전세 사기는 주로 민사 관계하고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편취 의도, 고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개인, 임대인 같은 사람들은 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시세 차익을 기대했던 정상적인 투자였다라고 변명하든지 또는 다음번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이전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었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점 때문에 그 한 건 한 건 그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그 통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런 범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같은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현황들 같은 의심 자료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전담 수사팀을 통해서 집중 수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알아야지 피해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전세 계약 전후로 어떤 점을 알아야지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면이 있네요.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예.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하고 비교해서 주변의 그 부동산 매매가하고 뭐 과도하게 낮은지 또는 비슷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제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주변의 어떤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가 방문해서 주변의 부동산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충분히 비교해서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동산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임대인이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 그 계약하러 나온 분이 그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자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인지 인적 사항 등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유무, 그다음에 해당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제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요, 시세 파악하고 이 부동산 소유자 인적사항 그리고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전의 얘기고 후에는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바로 그날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 처분될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은 확정 일자 기준으로 변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흔히 HUG, 허그라고 하는 여기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어떤 자금, 자력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못할 때 이런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입 조건 같은 것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 계약 후에 해야 할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세 사기 전담 수사 본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런 점은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각종 전세 사기 유형들이 단순히 민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 명백한 범죄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인들께서도 불법적인 전세 사기는 반드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듯이 치안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조직폭력배가 발호하지 못하는 주요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이러한 그 치안 역량, 이런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세 사기를 반드시 척결해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장 윤승영 수사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